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케이스 인터뷰의 러닝 커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뭐 first 점프가 있고 second 점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first 점프와 second 점프가 정의가 되고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실력들은 좀 리니어하게 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울기를 그리면서 뭐 처음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가 나중에 좀 꺾이겠지만 리니어하게 느는 게 많은 스킬셋들인데 제가 컨설팅 케이스 인터뷰를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몇 주간은 계속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유레카 모먼트가 한번 오는데 그게 first 점프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점프를 하게 되면은 좀 자신감도 생기고 케이스 인터뷰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실력을 갖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그치고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first 점프만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3라운드, 4라운드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 2라운드는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는데 결국 이 두 번째 있는 세컨드 점프를 하지 못할 경우 파이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는 필수적으로 first와 second 점프를 둘 다 해야지만 케이스 인터뷰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러닝 커브 상에서 first 점프와 second 점프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irst 점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first 점프를 약 한 달 정도 뒤에 달성했다고 가정을 하면 케이스 인터뷰를 처음 준비하고 나서 이때쯤부터는 어떤 케이스가 나와도 평균 이상은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70점과 80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정형 문제가 나오면은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라는 자신감이 생기지만 비정형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뭐 프레임워크를 좀 벗어난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좀 확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속도가 여전히 좀 느리고 답을 내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first 점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케이스 인터뷰에 대한 이해, 저희 방금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케이스 인터뷰 풀이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마스터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학습하신 다음에 모든 유형을 3번 정도 풀어보시면은 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한 달 안에 달성을 하는 거를 목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회 출신 분들은 이 학회 안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2주 만에도 달성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한 지원자의 80%는 첫 점프에서 머물다가 지원을 하게 되고 대부분 다 3라운드에서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점프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파이널까지 가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지원자들의 70%는 첫 점프를 하지도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것만 잘해도 30%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점프까지 어떻게든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점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first 점프는 저희가 배운 어떤 프레임워크와 풀이 순서에 따라서 조금 기계적으로 푸는 거에 가깝다면 두 번째 점프는 본인 스스로 가설과 리더십을 갖고 케이스를 푸는 게 차이입니다. 케이스 인터뷰만 봐도 이 사람은 되게 컨설턴트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이 생각을 갖고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이 수업은 원오원 세션인데 그 이후에 기초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반과 실전반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좀 달성하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목 인터뷰, 오답노트 복습, 강도 높은 스터디 이런 것들을 병행했을 때 달성이 가능하고요. 그 두 번째 점프의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설 기반의 지르기가 잘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본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나의 가설을 지르게 되는데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점프는 제 가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떤 원인 분석을 하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들을 리스트업은 잘하지만 그럼 거기서 어떤 게 제일 유력한 이유일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점프를 한 사람은 네 가지의 가능한 이유가 있고 여기선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유력하다. 그 이유는 뭐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찍고 그 다음에 80-20라는 결국 80-20이라는 게 뭐냐면은 20%만 보고 80%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answer first를 그런 어떤 사고력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인데요. 결국 first 점프를 한 사람은 여전히 좀 면접관한테 끌려가면서 케이스를 풀게 되는데 두 번째 점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케이스를 이끌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면접자한테 주도권이 오는 게 두 번째 점프의 차이고요.